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직접 찾아갑니다. 지금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스름이거든요. 이게 어스름인데 저는 지금 여기 연희동이고요. 제가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처음 제안 메일을 받고 나서 딱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5단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강화문 교보문고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화문 교보문고에서 제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로 다가와요. 오늘 모실 분이 글 쓸 때도 도움을 이래저래 많이 주셨고 오늘 이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한층 더 좋습니다. 몇 층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연희동에 위치한 디파트먼트 EN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글을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적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와인도 팔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공간도 굉장히 근사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모실 분은 이슬아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에 이제 이슬아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슬아 작가님은 저희가 그 나태주 시인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글을 쓰는 분이고요. 저희가 5단계에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분들의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우님도 있었고 영화 감독도 있으셨고 글 쓰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슬아 작가님은 사실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좀 스펙트럼이 이제 나날이 넓어가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넓어지나. 농담이고요. 좀 긴장했다는 뜻인데 저는 슬아님을 당연히 알고 슬아님이 저를 아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슬아님은 저를 어떻게 처음 아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이 시대에 누가 문상훈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칭찬을 제일 잘하는 분이 이슬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이제 거의 이제 오은영 박사님 수준으로 이제 그 조련 거 있잖아요. 강요 훈련사 옆에 있는 강아지가 이런 기분일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정정을 좀 하고 싶은 게 대체로 다정한 것은 맞지만 특히 글쓰기 기사로서는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로 재밌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냥 제가 상우님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좀 적응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러고 이제 잠깐 슬아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사실 그러는데요. 문상훈이 왜 이렇게 좋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가 모퉁이에 있었던 사람은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33살까지 모퉁이 인간들끼리의 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다너스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가 이제 배달 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에 당신이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오늘 오지 않는 당신은 그 이슬아 작가님이 그 5단계에 대한 이제 추천의 말씀이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말고 저의 추천사. 네. 5단계 추천사. 맞아요. 근데 추천사라 하면 사실 좀 거창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 만남에서 긴장도 잘 안 하고 준비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5단계 추천사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다양하게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남편인 이원 시인이 5단계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혹시 그거 먼저 읽고 시작하면 어떨지. 그럼요. 네, 이원 작가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5단계는 무대에서든 친구 앞에서든 용기를 잃어본 사람들이 만든 놀이터예요. 수줍어 보여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상우는 그동안 지어온 집의 일부를 떼어서 다 내어주는 인터뷰와 같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한테 칭찬 얘기하셨는데 이호는 좀 더 심한 사람이라 정말요? 나중에 한번 꼭 만나보세요. 네. 제가 드릴 것은 이따가 마무리쯤에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모시는 분들께 꼭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선물은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
구매할 만한 카테고리에서 선물을 뽑는 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결로 내 보물 상자에서 꺼내서 드리는 게 좋은 결이 있는데 오늘은 후자세요. 최근에 이제 약간 뭐 삶의 형태나 뭐 주거의 형태가 좀 바뀌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슬거리지 마. 제가 여기 이제 그 어머나. LP 액자인데요. 박학기 네. 3집 LP를 제가 여기 액자의 손수 이거를 담아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리고 이게 그 노래는 당연하거니와 이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서 야, 너무 아름답고. 근데 지금 상우님이랑 옷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랑 맞춰 입고 가을 웜톤. 제가 이거랑 맞춰 입고 온 거예요 진짜로. 이 색이랑 제가 이 양말도 하늘색으로 입죠. 진짜예요. 양말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말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좋아하는 양말 신고 왔는데 니 되게 여기 문양이 예쁘거든요. 따뜻하고. 저도 사실 원래 그렇게 신을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 그 가자미근이 못 올라가서 요거랑 이 하늘색이랑 제가 맞춰서 온 거예요. 여기 머리색이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허니도 진짜 좋아할 것 같고요. 혹시 저도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안 주셔도 되는데 뭔데요? 상우님 저희가 나이가 비슷하죠? 맞아요. 우리가 청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 와인 시리즈가 네. 청년, 중년, 노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중년 와인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상훈의 중년을 기대하며 중년 와인을 지금 32살인 제가 마시기에는 중년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대인 분들이 중년의 뭐 생각이나 소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말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젊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아니라고 해도 뭐가 아니에요. 솔직히 약간 아쉬우면서 나 진짜 안 아쉽다니까. 알았어요. 안 아쉽겠죠. 뭐 자꾸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면은 약간 좀 우울해져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좀 사실 믿어요. 중년이 될수록 더 좋다는 것을. 그런 것을 믿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더 멋있고 사실 작가로서도 아직 너무 초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꿈인 작가들의 나이가 다 예를 들어서 70대의 박완서 선생님 그리고 뭐 정말 죽기 직전 노년에 사노요코가 쓴 글들 아니 에르노, 마르그리트 디라스 이런 작가들이 노년에 뭘 했는지를 보면 와 진짜 갈 길이 너무 멀고 노년이라는 게 참 고단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동시에 사실 그 노화와 몸이 아파지는 것이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동시에 좋아하는 유진목 시인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젊다는 건 허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다. 허리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잖아요. 고통 때문에. 그런 부위가 늘어나겠죠. 너무 중년이 되면서. 저는 이제 막 주사 받으러 갈 때 엉덩이 그 독감 주사 맞으셔야 되니까 조금 내리세요 하면 이제 적당히 좀 내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잠깐 좀 등이 올라갔는데 거기를 보고 이제 내린 줄 알고 주사를 냅다 꽂으시거나 제가 이제 뭐 글을 썼을 때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 친구의 시간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막 예를 들어 엄마랑 싸우고 있는데 야, 내 글 좀 읽어봐 하면서 뭐 오늘도 죽고 싶다 이렇게 그런 글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틀어진 친구가 꽤 있어요. 글 보여주다가. 네, 제가 글 보여주고 야 너 그만 좀 해. 잠시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때렸는데 잡았어요.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아님 뵙고 혹시 보내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설아님 말씀이 너무 기억 남는 게 글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거는 문상훈이니까 그렇죠.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어쨌든 글쓰기 교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평가해달라는 메일 그리고 추천사 써달라는 메일을 매일매일 거절하는 게 제 업무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책 읽고 좋은 글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그 요청은 사실 필요에 훨씬 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상우님이 쓴다고 했을 때 너무 궁금했고 사실 그 얘기 하기 전부터 저 사람 분명히 쓸 것 같은데 뭐라고 씹으렸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우님 글을 중간중간 받아본 정말 영광스러운 최초의 독자로서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거는 울었어요. 이 사람을 출판계로 데려와야겠다.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닐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서 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되게 멋없죠, 이런 질문. 저는 너무 이런 스타일인 게,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술 먹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안타 정도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 기억 못해 그냥 웃고 지나간 거니까. 그럼 그 다음날 뭐 같이 술 먹은 친구한테 어제 웃겠지 그거. 어땠어? 그거 괜찮았지? 아니 그 중요해요. 글쓰기에서 하평에서도 그냥 좋았어는 완전 의미 없는 말이고 어디가 어떻게 정확히 좋았다. 그리고 그렸을 때 이러이러해서 그렸다를 정확히 말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 특히 산문 쓰는 사람들은 그런 구체성이랑 인생의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산문을 쓰기 때문에 말을 해야죠. 근데 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좀 그래도 뭉뚱그려서 말을 하자면 짝사랑에 대한 글을 문상훈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일단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 멀미가 좀 나네요. 잠깐만요. 안전벨트 좀 주세요. 잠깐만 제가. 근데 이제 짝사랑이라는 게 서글프고 짠한 데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그 완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도파민 하잖아요. 그니까요. 로또 당첨이 뭐 750이라면 맛있는 짝사랑 하나 했을 때는 그쵸. 한 곱절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도 짝사랑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짝사랑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이 사람은 짝사랑을 너무 좋아해. 사실은 그래서 돌파할 생각, 짝사랑을 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얘 같은 애는 짝사랑을 그만하고 이제 같이 사랑을 하고 싶어서 막 움직이는 타입이고 이런 사람은 사실 짝사랑에 대한 사유를 그렇게 하지 않죠. 뭐 대신에 사귀겠죠? 근데 이제 안 사귀는 사람은 명글을 남긴다. 막연하게 그냥 영화나 매체에서는 악상이 안 떠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랭보, 신인 랭보 하면 막 와인 병째로 들고 다니면서 막.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이 훨씬 더 깊은 창작을 할 수 있다에 업데이트된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루틴이 있다는 점에서 천재가 아니라서 루틴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체력도 그렇게까지 타고나지는 않았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 보는 종류의 작업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 보려면 항상성이 있어야 돼서 루틴이 있는 편이고 늦게 자지 않고 대체로 운동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청소 싹싹 하고 이런 특징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는가? 그건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 제 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밖에 못 써서 짜증나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저는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란 말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글을 쫙 쓰면 컨트롤 F를 눌러서 너무를 찾아요. 그리고 지우는 작업을 할 정도로. 근데 고명재 시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인생은 정말과 너무 사이에서 춤추는 일이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맥주 500 하나만 주세요. 500, 이모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춤추는 건데 너무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너무라는 말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두 번째는 사랑을 많이 쓰는 게 좀 콤플렉스였어요. 왜냐면 사랑을 진짜 잘 말하려면 사랑 없이 말해야 된다는 게 저희 선생님의 지론이셨거든요. 도너츠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핵심을 비우고 설명하는 묘사를 해라. 그래서 사실 사랑이란 단어를 쓴다고 말해지는 게 아닌데 계속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걸 쓰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죠. 그 막 고명재 시인의 말씀도 그렇고 유진목 시인의 아까 허리가 어디인지를 잊고 지낸다도 그렇고 주변에 글 쓰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술 마시면 뭐 하세요? 후민정음 하세요, 후민정음? 후민정음. 그 제 꿈 중에 하나가 래퍼랑 작가나 시인이랑 같이 후민정음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초성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작가들은 진짜 잘하죠. 네, 아무래도. 그럼 도너츠에서 사랑이란 말 안 쓰고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건 오늘 달이 참 밝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있으세요? 그럼 사실 그게 제가 평생 글쓰기를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짧게 쓸 수 있어서 됐으면 짧게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설득하기 위해서 분량이 그만큼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우님이 사랑이란 말 없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최근에 쓴 글의 첫 문단이 그걸 시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와. 첫 문단을 읽어보고 싶어요. 나는 시끌벅적한 자리에 잘 가지 않는 고요한 사람이지만 아침에 남편이 눈을 뜨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관객 마냥 소리를 지르며 헤드뱅잉을 한다. 내한한 가수를 맞이하는 열성 팬처럼, 수십만 명을 대표하는 팬클럽 회장처럼. 월드스타와 거리가 먼 남편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지만 분명히 웃고 있다. 눈 뜨자마자 목도하는 난리법석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웃기며 깨운다. 하루란 이렇게 당황스러운 영광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주입시킨다. 그게 올해 내내 내가 아침마다 반복한 일이다. 300번의 환호, 300번의 헤드뱅잉. 이게 첫 문단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네요. 사랑한다는 말을 길게 푼 한 예시고요. 사실 동료들의 예시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료 작가 안담이 이런 한 문장을 썼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말문을 막는 마음이구나. 너무 좋지 않아요?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말문을 막는 마음이다. 그쵸. 말문이 막히죠. 아낄수록. 저는 그 소주 마시면 어른들이 옛날에 이제 25도 가까이 될 때, 25도 넘을 때는 알코올을 좀 하는 거다. 인데 요즘은 이제 소주가 연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하면은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막 말문을 막히게 하는 마음이구나. 근데 그걸 쓴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안담 작가라면 나 딱 썼어. 그럼 제가 그걸 만약에 펜으로 안 썼지만 펜으로 썼다고 치면 이게 펜이야. 그러면 딱 마이크 들었다. 이렇게. 아니 마이크 드랍 하세요? 펜 드랍 하세요? 아니. 키보드 샷건 치세요? 저거 와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찢었다. 찢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저희 작가들끼리 잘 못했을 때. 꼬맸다. 찢은 거 다 꾸몄다. 너 오늘 글 잘 썼어? 꼬맸어. 다 꾸몄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 밈은 작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쓰는 건데 뭐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은 조지나스 그냥 완전히 조지나스 그냥 거의 그것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조지나스와 꼬맸다는 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저는 조지나스도 근데 괜찮네. 조지나스도 괜찮나요? 네. 저도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쁜 말만 써요? 이게 나쁜 말은 한글이 아닌가? 욕도 한글인데.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막 퍽 이런 하게 맞아요. 퍽으로밖에 안 되는. 맞아요. 재벌 같은 개념인 거죠. 그쵸. 함부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친구들끼리는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한국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토막 살인해서 뭐 찢은 다음에 안매장 시켰다고 이런 하면 개새끼만 그 삐가 되고 사람을 죽여서 뭐 하고 목을 자르고는 다 나가요. 너무 웃긴 거죠. 전 비슷한 게 담배 모자이크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덮이고 싶어요. 저 뭔데? 뭔데? 이런 뭐야, 식으로. 뭐야? 맞아요. 순. 제가 추천서 쓰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가 경영학과인데 경제학 원론 전공 필수로 꼭 들었어야 됐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뭐 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자기 경제학 교수님이 맨큐라는 거예요. 맨큐가 죽은 사람 아니었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저한테는 그 경제학 책의 추천사를 맨큐한테 받은 느낌입니다. 네, 상당히 과장됐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 해볼 텐데 사실 제 선물이 끝나지 않았어요. 좀 이어서 해봐도 될까요? 이건 직접 열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쓱 빼면 됩니다. 쓱 빼겠습니다. 제가 상우님을 위해서 노래를 써왔어요. 말도 안 되네. 이런. 알다시피 제가 가수가 아니잖아요. 5단기 추천사를 쓰려다가 너무 좋은 추천사들이 이미 구독자님들이 써주셨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작가여도 이걸 이길 자신이 없어서 구독자님들을
노래로 축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썼어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가져왔거든요. 가져오겠습니다. 잘 못 칩니다. 아, 네. 제가 쓴 노래 제목은 오상기, 와. 오지 않는 상훈을 기다리며 이고요. 제가 용기 내서 불러보겠습니다. 한떨기 꽃과 찬 바람에 일렁이는 내 맘 미워요. 고운 이들 우러러 보아도 그 모습 제 것이 아니죠. 아, 나는 새벽의 사람, 눈물도 후회도 많은 그저 당신 눈에 들고 싶어서 모두에게 말을 걸었던 언제 익숙해질까요? 웃어주고 봐주는 당신 이 모퉁이에 있을래요. 조용하고 그늘진 내 자리 모퉁이를 돌아올 때까지 모퉁이를 돌아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쓰면서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슬프고. 왜요? 뭔가 저렇게 웃기기까지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상우님의 글을 알면 단조를 써야 되거든요, 코드를. 근데 좀 그러고 싶지가 또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주제가가 명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선물하는 거는. 사실 이 노래의 진짜 제목은 오매불망이라는 5단계 자체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우님은 너무 새벽 인간이라서 오매불망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매불망 부재 문상훈에게 이런 식으로 소곡집에 수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 500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요즘 좋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좋음 중에 가장 큰 좋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퉁이에 그냥 있겠다고 하고, 근데 모퉁이 돌아서 올 때까지 당신 기다리겠다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저의 친구 안담 작가가 한 말인데 문상훈이 왜 이렇게 좋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가 안담 작가가 모퉁이에 있었던 사람은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우 넘겼는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네. 그래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33살까지. 그 모퉁이에 있는 인간들, 모퉁이 인간들끼리의 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빠더너스 구독자분들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빠더니 여러분들께. 상우님과 함께 용기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그 앞에 등장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상우님 옆모습을 끈질기게 보고 상우님은 절대로 저를 보지 않는 한 시간 동안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좀 진짜인 것만 말하려고 노력한 한 시간이었는데 잘 전해질지 모르겠네요. 행복한 개월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